안녕하세요. 한문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먹다, 먹을 식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있죠. 한자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한자인데 글씨체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르죠. 구체적으로 이 파란색 부분을 좀 다르게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한자에서는 밥도 보이지가 않죠. 어디가 입이고 어디가 밥인지 오늘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는 한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풀초자 여러분들 다 이제 알겠죠? 그 다음은 대나무 죽자 다 여러분들 알 겁니다. 자, 대나무 죽자 다른 글자랑 쓸 때는 반 사이즈로 쓴다. 그 다음에 뼈알자 뼈골자랑 비슷한데 뼈알자 부서진 뼈를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양양자입니다. 양의 모습 각골모는 양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죠. 그래서 양뿔 그 다음에 눈, 코, 입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는 실사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습니다. 지금 실사 복습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사람인이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입 벌린 사람. 자, 사람이 있고 위에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기도 하고 반대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이런 모양으로도 되기도 합니다. 둘 다 사람 인자는 다 보이죠. 그 다음에 입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기라고 합니다. 입 벌린 사람 입 벌린 사람 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뱃속에 있는 아이라고 했었죠. 뱃속에 있는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 아이사. 자,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엄마가 배 안에 아이를 감싸고 있는 모습. 그래서 감쌀포. 그 다음에 이거는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었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돼서 이걸 세워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사람 절이라고 한다. 둘 다 기억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손의 옆모습을 그린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손의 옆모습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른손 우, 손 우, 또 우. 자, 그 다음에 이 모습은 오늘 처음 보죠. 딱 보더라도 여러분 일단 손은 하나 보여야 됩니다. 그럼 빨간 게 뭘까? 사전을 찾아보면 뒤집을 반, 되돌릴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뒤집다. 천천히 뒤집는 거죠. 이걸 손 뒤집어 간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다시 되돌리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되돌릴 반, 손을 뒤집다, 다시 되돌리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반복 또는 반대 이런 의미를 할 때 주로 표현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으로 먹을 식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입구였죠. 입구자.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갑골문을 주목해서 봐주세요. 자, 입구자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뭘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밑에는 입구인데 갑골문을 보면 두 입이 서로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과 입이 서로 만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거죠. 엄마랑 애기가 뽀뽀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입과 입을 모으는 모습, 합치는 모습이겠죠. 모으다 또는 모이다. 그래서 입 모양을 이렇게 영어 A자 비슷하게도 쓴다. 시옷 빼기처럼 A자 비슷하게도 쓴다. 이런 모습.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알아둬야 될 사실은 입구자를 이렇게 네모나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쓴다는 사실 하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골문에 식사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뭔가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죠? 딱 보면 그렇죠. 밥그릇에 밥이 담겨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모습이죠. 밥그릇에 밥이 담긴 모습. 그래서 한자로 이 갑골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파란색과 빨간색 밥그릇 그 다음에 갑골문을 보면서 생각하면 얼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얼추 비슷하게. 그래서 쓸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고소할 급자라고 한다. 밥은 고소하고 맛있기 때문에 고소할 급이라고 합니다. 밥그릇에 담긴 밥을 이렇게 쓴다. 그리고 밥만 따로 띄면 이거는 하얀 흰쌀, 흰백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소할 급 요 모양이 밥그릇에 밥이 담긴 모습이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렇죠. 왼쪽은 밥그릇에 밥이 담겨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죠. 밥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 한자로 표현하면, 지금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밥상 앞에 나아가서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건 나아갈 즉자라고 합니다. 임금이, 왕이 즉위한다. 임금의 자리에 나아간다 할 때 즉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빠만 오면 지금 곧 먹겠죠. 그래서 곧 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밥 먹는 모습을 이용해서 곧이라는 표현을 했다. 곧 할 거야, 곧 먹을 거야 할 때 곧. 자, 이거는 자, 딱 색칠해 보면 뭐죠? 밥그릇에 밥이 담겨 있고 위에 입이 거꾸로 하고 있죠. 자,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이죠. 입을 벌리고 입속에다 밥을 집어넣는 모습이죠. 그래서 먹을 식자가 됩니다. 원래 쓰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원래대로 쓰면 이렇게 입 쓰고 밑에 밥그릇에 밥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합쳐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모습이죠. 그래서 먹을 식자라고 합니다. 기억을 잘 못하겠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빨간 게 지붕이라 생각하고, 지붕 밑에 밥상이 차려져 있고 밥상 밑에 수저가 있고 젓가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밥상 밑에 수저, 젓가락.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옆에 쓸 때는, 다른 글자 옆에 쓸 때는 시파 입 모양 쓰고 그 다음에 기역 빼기 일자 빼기 이렇게 쓴다. 단독으로 쓸 때는 시옷 첫 번째, 두 번째 빼기, 기역 빼기 일자 튕겨주고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를 쓴다. 먹을 식자라고 한다. 이렇게 갑골문에서 지금 모양으로 바뀐 겁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렇죠. 밑에 빗살무늬 토기와 같은 모습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고 입에서 혓바닥이 나오고 있죠. 즉 이런 모습이겠죠. 자, 목말라 국물 좀 마시자. 마시는 모습 쓸 때는 마시는 것도 먹는 거 일종이기 때문에 먹을 식자를 쓴 다음에 옆에다가 입 벌린 사람을 써줍니다. 그러면 마실 자가 됩니다. 마실 여러분들 일단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나중에 써보는 연습은 하겠습니다. 자, 동파문자라는 한자에서는 마신다라는 걸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입에서 혀가 쭉 나와서 빨아들이는 모습으로.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렇죠. 밥그릇이 왼쪽에 차려져 있고 사람이 이번에는 밥그릇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죠. 이렇게 표현되겠죠. 지금 글자로 표현하면. 자, 이거는 나 고개를 돌렸다. 나 이미 다 먹었다. 그만 먹고 싶다. 이미 기라고 합니다. 우리 기출문제. 시험에서 작년에 이미 나왔던 문제. 기출문제 할 때. 그러니까 이미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밥 먹는 모습을 이용해서 이미라는 걸 표현했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뭐죠? 그렇죠. 색깔 입혀보면 위에는 대나무 죽자, 밑에는 밥그릇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곧 즉자, 곧 밥을 먹을 태세. 그럼 위에는 대나무 죽자, 아래는 곧 즉 밥이죠. 그럼 대나무가 곧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대나무가 쑥쑥 자라겠죠. 밥을 먹고. 근데 대나무는 마디마디로 자라나가죠. 그래서 마디절자라고 합니다. 우리 관절 할 때 이 한마디 한마디 관절 할 때 마디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죠? 그렇죠. 나무 목자 옆에 마디절자가 있습니다. 나무와 마디. 뭘까요? 나무와 마디가 있으면. 나무와 마디가 있다. 뭘까요? 그렇죠. 근데 사전에 찾아보면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을. 그래서 나무에 마디마디 세워라. 이렇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나가면 되겠죠. 자, 한자를 그림으로 또는 그림을 한자로 표현해보는 방식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양치기. 양에게 밥 먹이는 사람이죠. 양을 멍둥이로 때리는 사람 아닙니다. 갑골문에는. 자, 양이 그려져 있고 사람이 손에 멍둥이를 들고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이죠. 양치기란 양을 먹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양자와 먹을 식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하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양을 먹여서 기른다. 기를 양자. 우리 양로원, 양육 할 때 양자입니다. 자, 까만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 이게 양양자랑 먹을 식자가 결합된 글자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양자와 먹을 식자의 결합이다. 자,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자, 작작 먹어라.
임신해서 배가 볼록 불렀다는 거죠. 이 모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감싸고 있는 볼록 나온 배를 모습과해서 배부를 포라고 합니다. 배부를 포. 자, 이 모습은 뭘까요? 먹고 있죠. 먹는데 손에 뼈다귀 좀 뜯고 있죠. 그래서 손에 뼈를 쥐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건 뭐가 된다? 먹을 찬이 됩니다. 먹을 찬, 먹을 찬이라고 한다. 우리 만찬, 최후의 만찬 할 때 먹을 찬. 자,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왼쪽은 먹을 식자랑 오른쪽은 반복할 반자, 되돌릴 반자. 자, 먹는데 반복적인 게 뭘까요? 하루 시간표를 보면, 방학적 시간표를 보면, 자, 아침 7시에 먹고, 또 일정한 시간 지나면 또 1시에 밥 먹고, 또 일정한 시간 지나면 7시에 또 밥 먹고, 밥 먹는 것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먹는 거, 우리 밥 반자라고 합니다. 우리 햇반 할 때, 햇반, 햇지은 밥이라는 뜻입니다. 밥반.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거죠? 자, 가야금을 뜯고 있는 거죠. 가야금은 한자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가꿀문.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은 거죠. 근데 그 다음 가꿀문 이렇게 표현되겠죠. 근데 그 다음 가꿀문을 보면 가운데 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연주하고, 밥 먹고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노래 부르는 거죠. 노래 부르니까 즐겁고, 사람들은 이런 걸 가장 좋아하죠. 그래서 이 한 글자의 뜻이 세 가지, 소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래라고 할 때는 악, 즐겁다라고 할 때는 락, 좋아한다라고 할 때는 요. 자, 노래, 악, 즐거울 락, 좋아할 요. 자, 여기에 풀초자가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푸른 풀인데 노래 부르는 풀, 푸른 풀인데 즐거운 풀, 푸른 풀인데 먹으면 좋아지는 풀. 그렇죠. 우리 양약자라고 합니다. 양약자. 우리가 먹는, 감기 걸렸을 때 먹는, 맨날 먹는 약. 자, 이거 뭐 하고 있죠? 사람들은 위에 대장이 서 있고 밑에 다 머리 박고 있죠. 자, 손님은 가만히 앉아 있고 종업원은 와서 무릎 꿇고 있고. 그래서 뭐가 될까요? 명령, 명자가 됩니다. 빨리 해! 이렇게. 자, 명령, 명자. 자, 여기 파란 이 빨간색이 원래 입이었는데 입이라는 걸 모르게 돼서 앞에다 입구자를 하나 더 붙여줍니다. 이 입에 따라서 이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명 또는 목숨명. 그래서 합쳐서 명령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여러분들 많이 복잡하죠? 가운데에 밥그릇에 밥만 보이죠? 여러분들한테는 시골 향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빠들 고향 시골. 자, 그럼 왼쪽, 오른쪽은 뭘까요? 각골문을 살펴보면 밥그릇을 두고 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또 입 벌리고 있는 모습도 있고, 하여튼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 밥을 먹는 거. 한자에서 두 개라는 건 많다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밥을 넣고 한꺼번에 먹는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각골문에 보면 음식을 손에 떠서 먹으세요 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시골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겠죠. 그러면 이 좌우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었을까요? 이럴 때는 창의력이 표현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니자 닮았죠? 이런 모습이죠. 니, 비자, 밥 많이 묵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옆에 사람도 니도 많이 묵거라. 그래서 꼭 니자 닮았죠. 니자.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죠. 시골향. 자, 선생님만의 한자풀이, 여러분만의 한자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글자죠? 물숫자랑 흰백자. 물이 희다. 이런 상황이겠죠. 물이 하얘질 때. 근데 사전에 찾아보면 배대다 박. 머무를 박자라고 해요. 우리 1박 2일 할 때, 어디 여행 갔을 때 몇 박 며칠 할 때 박자입니다. 머무를 박자. 배를 바닥에다 대고 잠잔다는 소리겠죠? 그럼 왜 이게 머무르다라는 뜻일까? 머무르려면 거기서 밥을 해 지어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 쌀에서 나오는 이런 하얀 쌀뜨물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 두 개의 장면은 어떤 게 일식이고 어떤 게 월식이죠? 자, 이게 월식입니다. 월식이란 지구가 달을 가려버리는 거죠. 일식은 달이 지구 사이에 끼어들어서 가리는 거죠. 그럼 일식, 월식 할 때 앞에 월은 달월, 일은 해일이겠죠. 그럼 식은 무슨 뜻일까요? 먹을 식일까요? 먹을 식일까요? 과연? 무슨 식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색깔 입혀보면 알겠죠. 먹을 식의 벌레충. 벌레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벌레 먹는다. 좀 먹을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월식이란 달이 지구에 의해서 좀 먹어지는 현상. 일식이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끼어서 태양을 좀 먹어 들어가는, 마치 벌레 들어가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좀 먹을 식자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한자의 뜻을 알면 일식, 월식을 더 헷갈리지 않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꼭 공책에 기록하면서 2번, 3번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